XSFM입니다. I, D, W, K. 올해 1월 18일 중앙일보는 타 언론이 기업가인 홍석천 씨와 인터뷰한 내용을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 곡해하여 실어 누군가에겐 비난, 누군가에겐 응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태원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점포를 닫으며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문제들의 해법을 주로 이야기한 인터뷰였는데 이를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비판하려는 기자의 의도에 맞게 원하는 말만 뽑아 쓴 것이지요. 홍 씨는 소셜을 통해 자신의 발화 의도와 많이 다른 기자의 편집 방향에 대해 소감을 밝혔고 정부 비난을 위해 쓰여진 이 기사는 기사 하나 치고는 꽤 오랫동안 유명세를 탔었습니다. 물론 어딘가에 있을 상당수의 사람들은 그래, 최저임금이 우리를 죽이고 있는 거다라며 아픈 이를 괜히 만져줄 때 느끼는 것과 비슷한 위로를 느꼈을 것이고요. 보름 정도 지난 2월 4일 JTBC는 이태원과 같은 핫플레이스들의 빈 상점이 늘어나는 현상에 대해 폭등한 임대료를 주된 원인으로 꼽은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기자는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말로 분량을 맺으면서 보수가 가장 두려워하는 부동산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는 말까지 썼습니다. 정부더러 자율적인 시장의 욕망을 그냥 보고 있지 말라니 아주 진보적이지요. 이 보도 또한 월세가 버거운 임대상인들에게 고통 비슷한 위로 같은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꽤 오래 궁금해했던 것이긴 한데 중앙그룹 중앙홀딩스의 자회사인 두 언론사의 논조는 종종 왜 저리도 정반대일까? 전 오너 홍석현은 보수적이고 그의 아들 홍정도는 진보적이라더라. 중앙일보의 데스크가 변하지 않았으니 어쩔 수 없을 것이다. 다양한 예측이 나오고요. 실제로 오너 일가가 말해주지 않는 이상 이유를 정확히 알 방법은 없겠습니다만 돈의 근원만 보면 얼굴 뒤에 다른 얼굴 하나가 더 붙어있는 이상한 존재처럼 느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이를 통해 제가 확실히 추론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뿐입니다. 기사란, 보도란, 상품으로 팔려나갈 때는 누군가에 대한 위로인가 보다. 보수적인 소비자에게도 진보적인 소비자에게도 위로를 파는 것, 그게 언론사인가 보다. 소문대로 중앙일보가 JTBC를 서로 별로 안 좋아할지도 모르겠지만 오너 일가에게 그 둘은 파는 물건이 서로 다른, 하지만 둘 다 내 소유의 각기 잘 되는 상점 정도로 보이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걱정 아닙니다. 그냥 그런 것 같다고요. 아니 저희 같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고 있는 당신은 대체 누굽니까?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2019년에) 저희는 향후 더 많은 기업 노동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참입니다. 그들의 사정을 알리기도 해야 하지만 현장에서 노동운동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들어보고 그것이 청취자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지 예상해보는 참고서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러기 위해 우선 이미 우리가 만난 적 있는 이웃들의 이야기부터 파악해 보겠습니다.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한국은 금요일 오후입니다. XSFM의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은 알기 싫다 305회 금요일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승균 PD입니다. 오해할까봐 다시 말씀을 윤세민 에디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오해할까봐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JTBC하고 한겨레가 지난 수십 개월 동안, 십수개월 동안 혁명적인 변화를 시도를 했고 현재까지 성공을 한 걸로 보입니다. 삼성 광고가 없는 혹은 삼성 광고가 확 줄어든 언론 매체를 만든 거죠. 메이저 매체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흑자가 나고 있다는 거죠. 아, 정말요? 한겨레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사실 놀라고 있는데 말을 안 하죠. 이 회사가 흑자야? 근데 심지어 삼성 광고까지 없앴죠. 삼성이 실제로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하는지하고 무관하게 기업 하나의 스폰서 지분이 너무 크면 미디어는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렇죠. 저는 매체가 이 일을 잘하면서 돈도 잘 버는 사례에 관심이 많습니다. 예. 그래야 매체에 더 투자할 수 있거든요. 그것은 알기 싫다 305회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는 그냥 잘 되는 상점이다 정도로 얘기했는데 그 잘 되는 상점 하나 만든 노력도 그렇게 꼴 보기 싫었는지
JTBC는 당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내용을 겪고 있죠. 네네. 네. 사실 부끄러워서 저는 나 부끄러워서 내용의 그 디테일도 안 쳐다봤어요. 바깥만 봐도 누가 왜 저러는지 뻔하다는 생각이 너무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너무 경솔하게 들리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건 그렇고요. 다른 보도를 하나만 또 신기해하고선 존경할 만한 매체라고 봅니다. 미디어 오늘은요. 저 정도 광고밖에 안 깔아놓고 이 정도 기자들 처우를 해주는 회사 흔치 않거든요. 2월 4일 기사인데요. 이것 역시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JTBC의 기사처럼 이하경 한국경제 전 편집국장의 그 한국GM 인턴 채용 청탁 정황에 대한 기사입니다. 여기에서 꼬리로 나온 다른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송의달 조선일보 산업부장이 파리바게트를 운영하는 SPC 그룹으로부터 미국 왕복 항공권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송의달 조선일보 산업부장이라는 사람의 분야의 항공권을 SPC 그룹이 대신 사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줬다는 거예요. 왕복 티켓 비용은 미국이니까 좀 비싸죠. 최소 300만 원 이상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항공권 구입 관련해서 문자들을 서로 주고받기 직전인 2015년 4월에 조선일보에는 파리바게트 홍보기사가 실렸다라는 정황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사례는 사실 이쪽에서 일하다 보면 정말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뭐 부장 아니라 그냥 대기업 출입기자들만 해도 뭐가 공짜고 뭐가 공짜고 뭐가 공짜고 뭐가 공짜예요. 이런 식으로 되게 편하게 얘기합니다. 네. 기자들이 왜 안드로이드를 많이 쓰는가에 대한 저의 질문에 대해서 안드로이드 기계는 주로 공짜이기 때문이다라고 답변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 진짜요? 그러면 쉽죠. 일선 기자들은 애플을 왜 싫어하나. 기계를 안 줘서. 그죠. 네. 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네. 통화 중 녹음이 안 돼서는 아닐까요? 네, 좋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고요. 우리가 말이에요. 지난 시간하고 지지난주에 뉴스 아카이브 하면서 에디터가 고 임수혁 선수 이야기라든가 선수노조 파동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조합이 사용자 측 그룹과 상대를 할 때 가장 힘든 점들이 이런 겁니다. 경영을 하다 보면 어찌된 일인지 언론사하고 친해져야 될 일들이 많고 네. 근데 친해지다 보면 한국의 경우에는 금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주고받아야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그러다 보면 뇌물로 얽힌 사이가 돼서 공동운명체처럼 되어버리죠. 네네. 사실상 대기업들과 공동운명체인 언론사들과도 상대를 해야 된다는 건데요. 이런 디테일은 사실 바깥에서만 보는 저는 모릅니다. 그리하여 구력은 진짜 얼마 안 됐지만 전문가를 모셔서 그러니까 전문가라는 단어보다는 네. 그러니까 이 구력이 얼마 안 되니까 전문가라는 단어는 좀 어울리지 않고요. 슈퍼스타가 딱 어울리죠. 아, 그래요? 그럼 그만 띄워줘. 유력 유닛? 네. 그렇게 얘기합시다. 네. 나이트헌터, 네. 그런 분을 모셔서. 그럼 저렇게 조선일보 산업부장에게 미국 티켓까지 쥐어줘야 되는 이 회사와 상대하는 것은 어떨지. 네. 이 회사를 위해서 돈을 벌어다 주는 사람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요. 광고를 듣고 와서요. 지친 당신에게 평산네이처 야왕데이 야왕나이트 용산의 숨은 보석 컴스테이션 1인 가구의 첫 번째 가구 알스케어 폴더매트 가장 수준 높은 반려동물 간식 트루패밀리에서 도와주고 있는 그것은 알기 싫다. 금방 시작하겠습니다. XSFM입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 야왕데이. 문제는 최대 흡수율. 설명해서는 안 되는데 최대 흡수율. 야왕나이트. 평산네이처? 아이스케어와 함께 나 혼자 산다. 1인 가구 첫 번째 선택. 아이스케어 프리미엄 폴더매트. 광고만 하고요. 네, 저희 몰에 들어와 있는 상품 중에서 설 선물, 명절 선물로 가장 좋은 상품들은 거의 평산네이처죠. 평산네이처가 지난달에 너무 많이 팔렸습니다. 진짜요? 감사합니다. 아, 네. 역시 이 설에 하는 이벤트가 좀 화끈했죠. 평산네이처가 오랜만에 조금의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이 드셔보신 분들이 마음이 급했는지 행사 끝나기 전에 더 사둬야 된다는 위기감이 발동이 돼서요. 네.
이에 대한 문의를 유면상 PD한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면상 PD님은 오늘도 불행합니다. 불행합니다. 네. 가급적 게시판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2월 말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렇고요. 정확한 날짜는 유면상 PD님도 모르시고요. 네, 조물주가 모르면 다 모르는 거예요. 그럼요. 정해지지 않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패키지는 제가 2번 정도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야왕은 대와 나잇이 합해져 있는 한 세트, 그리고 아르니아진 2지, 이거는 이제 그 한 포씩 드실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식이, 유황, 비누 1개까지 포함되어 있는 크레이지 패키지 세트입니다. 네. 현재 가장 인기가 있고 가장 할인율이 높습니다. 기존의 제품들 개별 가격을 확인해 보시면은 할인율이 얼마나 높은지 아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야왕과 아로니아진 이지의 개별 할인도 진행 중인데요. 원래 장사란 이렇게 하는 거죠. 이 개별 할인을 확인하고 나면은 세트를 살 수밖에 없는 가격 구성. 네. 네, 이게 술집 세트 구성 같은 거잖아요. 저희가 정말 얍삽해졌다. 그렇습니다. 네. 콜라만 시키느니 차라리 200원 더 내고 세트로 먹자. 그렇습니다. 네. 감자튀김만 먹고 싶은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인류에. 네, 그렇죠. 네. 야왕은 진세노사이드란 성분을 통해서 체내 흡수율을 엄청 높인 고농축 홍삼 옥타코사놀 아연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고농축 홍삼과 네. 옥타코사놀과 아연이 함께 첨부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쟨 진짜 이 제품에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은 있는데 이런 성분에 관심이 없어요. 네. 네. 이런 문과 네. 먹고 나서 내가 효과를 느꼈으면 된 거지. 네. 문제는 체내 흡수율입니다. 이 흡수율을 엄청 높인 제품이고요. 네. 아르니아진 2지 같은 경우는 평산네이처의 전통이죠. 네,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네. 엄청 고함량입니다. 이 20ml 물에 풀어서 100ml 만들면 대기업 제품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꾹꾹 눌러 담은 제품이니까 좋습니다. 네, 2월 말까지 행사가 진행이 되고요. 액세서몰에서만 하는 단독 행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른 유튜브나 이런저런 팟캐스트에서 들으셨어도 액세스몰로 오는 게 낫다고 설명 좀 해주세요. 옥타코사놀이 뭐예요? 나도 국문과 나왔다니까. 근데 왜 나한테 뭐라 그래요? 보시죠. 본방. 노동운동이라는 말에 더 씌어진 우울한 색깔 때문에 단어 고르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이 유럽이나 사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은 사람들이 파업 안 하는 줄 아는데요. 미국이 파업하면 엄청 거하게 합니다. 네. 그냥 도시가 마비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한 도시는 보통 한두 개의 산업으로 흘러가기 편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그냥 거기가 파업한다 그러면 파업이래 이러고 그냥 가만히 다들 있습니다. 알아서 그렇게 돼요. 하지만 되게 다양한 기업들과 다양한 노동자들이 모여있는 땅을 좁게 쓰는 유럽 같은 경우에는 다들 서로 입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파업하면 파업했다는 거 알려야 되잖아요. 네. 그럼 뭘 하죠? 방화. 아, 그죠. 네. 살인 빼고 뭔가 디스오더는 다 합니다. 그 미국이나 유럽은 둘 다 1900년대 파업의 위력이 기억 속에 있잖아요. 네. 파업으로 국가가 멈췄던 기억들이 있잖아요. 따라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요. 조합과 이 노조와 기업 간의 협상이 결렬되면 파업도 선택할 수 있는 권한 중에 하나인데 이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쉽게 말해 가장 큰 범위에서 직장 생활의 일부라는 겁니다. 네. 이 직업을 하다 보면 이 일을 잠시 쉬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아니 부부도 별거를 하고요. 애도 집을 나갑니다. 그 이야기가 내가 하는 이야기가 먹혀 들어가지 않을 때요. 직장 생활 중에 한국인이 가장 못하는 직장 생활. 노무와 관련된 네. 이런 일들에 대한 참고서를 계속해서 만들어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좀 더 쉽게 이해하시고 싶으시면 그 아시를 최근부터 들으신 분들은 253회와 265회를 먼저 듣고 오시면 더 편합니다. 네, 듣다가 우실 거예요. 네. 그때 그랬던 사람인 파리바게트 지회의 임종린 지회장이 다시 나와주셨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옥타코사놀이 뭔지 아세요? 모릅니다. 좋은 거겠죠. 네. 국문과와 제빵사는 그렇게 크게 다른 입장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53회와 265회를 들어보셨다면 이것을 프리비어슬리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017년에 국가에서 파리바게트의 고용을 불법 파견으로 규정했습니다. 그전 방송을 들어보시면 어쩌다 이런 일이 생겼는지도 아실 수 있습니다. 네. 그 아실 청취자만 알 수 있는 익스클루시브한 정보입니다. 그때 회사가 지급 이행을 명령받은 체불임금이 110억 안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욕을 그렇게 얻어먹었어요. 전국적으로 한여름에. 그리고서 본사 SPC그룹은 제빵사를 제대로 고용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제대로 고용한다는 건 직고용이죠? 하지만 또 다른 회사를 새로 만들죠? 네. 저희의 촌평에 의하면 로고를 바꾸고 싶었던 거죠? 그죠. 로고를 바꾸고 제빵사를 그 회사에 고용합니다. 네. 즉 간접 고용합니다. 그러고선 그게 직접 고용이라고 합니다. 다른 회사가 직접 고용했다. 다음번에 우리 회사 신입 사원 뽑을 일 있으면 저 옆에 기업은행한테 물어봐가지고 기업은행에 뽑아달라 그러게. 기업은행이 직접 고용했다. 그 뒤부터 이 문제를 사회에 알린 민주노총 산하의 파리바게트 노조를 피해서 이름이 다른 회사에 친근한 파리바게트 노조를 2개 더 만듭니다. 네. 그리고 신입 직원은 모두 그일로 가입하도록 입사하자마자 그쪽 가입 지원서를 돌립니다. 지금 앉아있는 지회장, 그리고 고용노동부, 그리고 노동자들과 그때 했던 약속하고 다르게 임금도 제대로 안 올랐고 업무 강도가 더 올랐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지금까지 얘기한 게? 네, 맞습니다. 네. 아니, 그게 참 웃긴 게요. 노조가 생기고 활동을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근데 왜 상황이 같거나 더 나빠요? 현장에서 그때 기사님들이 많이 힘들어했던 것, 뭐라고 해야 되지? 매주 팟캐스트 하지 않아요? 제작님. 허허이. 네. 현장에서 힘들다고 했었던 것들이 개선이 안 된 건 아니에요. 야간 교육을 가는 것들,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힘들게 막 주문 강요하던 것들도 다 사라지고 하긴 했는데, 기사님들이한테 좀 노조가 생기고, 회사가 이렇게 직접 고용, 자회사로 가긴 했지만, 바뀐 걸 느끼시냐 하면 기사님들 다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 간부들끼리도 대화를 좀 하고 했었는데, 화섬에 있는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지금까지의 화섬노조란 저희의 상급단체입니다. 네. 파리바게트 지회, 민주노총 파리바게트 지회를 산하에 두고 있는 상급단체입니다. 그렇습니다. 화섬식품노조입니다. 네. IT도 들어가죠, 요즘? 그럼요. 요즘 IT도 많이 들어오셔서 네. 이름을 바꾼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러다 점점 화섬식품 노조, 조선 노조에 가면 하나둘씩 들어와가지고 지구연합노조. 네. 그래서 그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지금까지 우리가 한 것들은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작업들이었다. 네. 그래서 법을 안 지키던 것들을 지키게 만들었고 제대로 안 되던 것들을 제대로 하게끔 만드는 거다. 그래서 딱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정상화를 시킨 거지. 여기서 더 좋아지는 건 앞으로 노조 활동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건데 이 노조 활동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일단 문명화를 시켜놓은 거죠. 네. 회사를. 세비지를? 네. 265회를 들어보시면 나오는데요. 정상화가 됐다고 하기에는 이 노조는 옛날 말로 계속 탄압당하고 있어요. 이 노조를 못 들어오게 만들고 회사가. 이 노조가 최대한 안 보이게 하려고 하고. 의결을 하는데 이 노조 소속의 노동자들이 의견을 낼 수 없게 만드는 구조를 자꾸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 설명을 제가 들었던 것이 중간관리자라는 개념이었어요. 이 개념을 좀 설명을 우선 좀 들어봐야 되겠어요. 중간관리자는 저희 이제 BMC, FMC라고 하는데 저희가 처음에 그 불법 파견 판정을 받았을 때는 이제 본사에서 BMC와 FMC가 뭐예요? 네. BMC는 베이킹 매니저, C를 잘 모르겠어요. 네. 봤는데 외워지지가 않아요. 하여튼. 그리고 베이킹 매니저, 그러니까 제빵 쪽 관리하시는 분을 BMC라고 하고, FMC는 프레시 매니저라고 해서 카페 기사님들, 이제 음료랑 샌드위치 하시는 카페 기사님들 관리하시는 분들을 FMC라고 하는데 중간 관리자들을 그렇게 부른다.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 불법 파견 관련해서 할 때는 이제 본사에서 업무 지시를 한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퀄리티 슈퍼바이저라고 본사 소속의 관리자들이 좀 부각이 됐었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7, 8년 정도 전에 그때 본사에서 우리를 업무 지시하면 안 돼, 노무 관리를 하면 안 된다, 불법이라더라 이러면서 이제 또 직군을 하나 만들었었던 거예요. 그때. 왜냐면 자회사니까. 자회사도 아니고 그때는 협력사,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하청이니까요. 하청업체의 직원을 원청업체에서 나와가지고 관리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런 요소가 있다 하면서 너네가 그걸 한다는 게 불법 고용했다는 걸 인정하는 격이니까.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BMC, FMC라는 걸 처음 만들어서 이제 기사들을 노무 관리하는 사람들을 뽑은 거예요. 그럼 기사 노무 관리를 회사 입장에서 합법적으로 하려면은 자회사 소속, 하청업체 소속이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사들, 그러니까
협력사에 소속되어 있는 기사들을 관리자로 뽑아서 관리를 시킨 거죠. 네. 그랬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냥 한 사람, 그러니까 한 회사에 700~800명 정도의 기사가 있다면 관리자는 5명 정도?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렇게 권력이 좀 집중이 되는 그런 구조였거든요. 그 사람들은 뭘 합니까? 이제 뭐 매장 배치를 하고 뭐 퇴사하겠다 하면 뭐 그런 거 상담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불법 파견 판정을 받았을 때도 그 당시에는 BMC의 업무가 그냥 단순히 뭐 노무직도 이 사람들이 다 커버할 수 없을 정도다. 그래서 본사에서 관리를 했다고 보는 게 맞다. 이런 식의 판정을 받았던 거거든요. BMC는 딱히 하는 게 그냥 뭐 매장에 넣고 빼고 기사님들이 뭐 퇴사하겠다면 상담하고 입사한다 그러면 뭐 이력서 받고 그 정도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저희가 그 이제 직접 고용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본사 직군의 관리자들이 빠지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하던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이 BMC, FMC에게 넘어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던 일은 뭘까요? 이제 뭐 승진 문제나 약간 인사권을 이제 갖게 된다는 거죠. 인사권. 네. 뭐 인사권을 갖는 것까지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럼 이 사람들은 뭐가 문제일까요?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그 인사권을 가지는 게 결국에는 권력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상한 처음에 직접 고용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이상한 해피파트너즈라는 회사를 만들었을 때 이 사람들이 이제 근로계약서 강제 징구를 이 사람들이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로계약서를 강제로 뭐요? 강제로 받는 거예요. 사인을 받는 거예요. 네. 처음에는 직접 고용 포기 각서를 받다가 노조에서 철회서를 받으니 이제 급하게 해피파트너즈라는 이상한 회사를 만들어서 거기에 근로계약서를 아예 받아버린 거죠. 그 작업을 이제 BMC, FMC들이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저희가 아니 같이 직고용되면 좋은 거 아니냐, 왜 그러냐, 같이 싸우자 했더니 이제 그분들이 하셨던 말씀이 이거는 지금 기사들 가지고 직고용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들은 직고용 대상이 아닐 것 같다. 그래서 우리도 살려면 우리가 다 같이 합자회사로 가야 한다. 뭐 이런 논리로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제가 그때도 얘기했어요. 아니 그럴수록 노조에 가입을 하셔서 같이 직고용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당신들의 처우 문제도 당신들 목소리로 쟁취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랬더니 회사가 그거 해줄 리도 없고 괜히 자기가 나섰다가 회사에 찍히면 난 그렇게 할 수 없다. 뭐 이런 논리로 이제 회사 편에 나는 사측이다 이러면서 회사 편에 서서 이제 근로계약서 강제 징구를 받기 시작했던 거죠. 봅시다. 근로계약서 강제 징구라는 뜻은 예를 들어 이제 직고용이 되기 위해서 다 같이 노조가 연대해서 싸우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해피파트너즈라는 자회사를 새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그냥 너네 고용되라라고 고용계약서를 내밀어 사인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제빵사들한테. 네. 근데 그 사인을 받는 일을 한 사람들이 중간관리자는 얘기고 네. 그 중간관리자들을 지회장님이 설득하러 가봤더니 네. 그 사람들은 뭐 이렇게 인간적으로 얘기해보죠. 두려움이 커서 사측에 반발하는 걸 원하지 않았다. 네. 그리고 보통 두려움이 커서 사측에 반발하는 걸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측은 권력을 주죠. 네. 그게 중간관리자가 받은 권력이고 그 권력을 곱게 휘두를 상황은 아닌 것 같네요. 그 당시는 정말 기한도 정해져 있었고 벌금을 내야 하는 기한 회사가 언제까지 고용계약서 다 받아? 네, 그런 것도 있었고 되게 뭔가 정보도 똑바른 정보가 돌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카더라 뭐 그런 소문만 돌고 하니까 다들 불안함이 되게 커지는 거예요. 정확한 정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BMC들, FMC들도 정확한 정보 없이 이거를 하지 않으면 이제 뭐 너네 다 잘려. 그런 것도 있었고 또 막 일단 그 수법들을 정리해 봅시다. 불안을 퍼뜨린다. 아니 상식적으로 BMC나 FMC도 이 일을 누구한테 지시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고용계약서를 강제 징구하라는 지시를. 그 지시를 받았을 때 그냥 고용계약서를 강제 징구해 오라는 지시만 받았겠냐고요. 상식적으로. 대화를 안 나눴겠냐고요. 사측이랑. 네. 그리고 저희 이제 직고용을 원해서 이제 저희랑 노조에 가입을 해서 그렇게 하시다가 버티시다가 갑자기 진급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럼 그 사람이 갑자기 돌아서서 강제 징구를 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었고. 노조 측과 함께 이제 단체 행동을 해보려고 애를 쓰던 사람인데 불러와가지고 그 사람을 진급시켜. 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갑자기 돌아서서 근무계약서를 내밀면서 사인하라고 획. 네. 그러니까 뭐 소설을 잠깐 쓰겠습니다. 야 저거 기사들 직고용 시켜주는 거야. 기사들 다 직고용 시켜주면은 하청업체 중간관리자는 너는 못 할 것 같아. 너는 나가리야. 그런 불안함이 있었던 거죠. 그 사람들한테는.
그랬고 이제 저희가 한 7, 80%가 거의 여성 직원들이거든요. 네. 근데 관리자는 그 당시 기준으로 제가 전국의 관리자를 숫자를 세봤더니 100명이 안 됐어요. 채 100명이 안 됐는데 그 중에서 여자 BMC가 3명인가? 있었어요. 그 다 남자 관리자들인 거예요. 나이가 좀 있으신 30대가 넘어간 남자 관리자들이 이제 보통은 20대 여성이니까. 그렇죠. 20대 여성들이 있는 점포에 가서 계속 설득도 하고 뭐 계속 윽박도 지르고 그냥 안 되면은 나 이거 너 사인해줄 때까지 못 가 이러고 옆에 서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불편해서 그냥 사인해드릴 테니까 그냥 가세요. 뭐 이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 계약서를 그렇게 쓴다는 거는 세상 어느 법에도 무조건 위법이겠는데요. 무조건 위법이죠. 예. 네, 근데 그렇게 받으면서 이제 노조 가입원서도 같이 받으신 거죠. 한국노총 노조? 네. 우리의 금수저가 또 등장합니다. 근데 이게 고정하격. 제가 이거를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기가 진짜 복잡한 게 그러신 것 같아요. 아, 이게 너무 복잡해요. 그 이게 당시에, 점점 쉽게 말을 못하고 계세요. 얘기가 너무 많으니까. 네. 아, 제가 너무 복잡하게 얘기하나요? 내 머릿속에 데이터가 너무 많으면 줄거리로 정리돼서 나오지 않잖아요. 예, 그랬습니다. 그래도 말씀은 들어야겠어요. 그렇다면 이 상황을 알겠습니다. BMC라 불리는 중간 관리자들은 지난번에 만나 뵙고도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보통 또 제빵사 출신이시래요. 네, 다 현직에서 같이 일하시던 분들이에요. 되게 많은 중소기업, 중견기업에서 제가 이런 사례들을 알고 있거든요. 인사 노무를 담당하는 그 사측의 중간 관리자는 보통 말단에서 같이 필드에서 일하던 사람들에서 뽑아 올려요. 야, 근데 되게 신기하네요. 제빵 기사의 80%는 여성인데 거기서 승진한 사람들은 거의 다 남성이에요. 그렇죠. 윽박지르기 좋은 사람으로 뽑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은 직군에 있던 사람들로 뽑아 올리는 이유는 사실은 경영자 쪽 입장에서는 단순하다는 거죠. 같이 굴러봐야 탄압하는 법을 잘 알아요. 이건 좀 쉽습니다. 그게 이유의 전부는 아니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이유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중간 관리자들이 대체 아까도 한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얼마나 심하게 군다든가요? 피해 사례들이 많이 접수됐을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BMC, FMC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하면 이거에 대해서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일까요? 말씀드렸듯이 나랑 같이 일했던 사람이고 내가 아는 나랑 같이 일하던 언니, 형, 오빠 이런데 이제 좀 생각이 달라지고 원하는 바가 달라졌다고 어쨌든 직고용을 원했고 맞아요. 노조를 맞아요. 원해서 가입은 하긴 했는데 노조에서 자꾸 내가 아는 오빠, 누나, 형을 악역으로 만드니까. 악역을 만드니까 그걸 또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해요.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건 진짜 실무에서 참고해야 될 부분이네요. 근데 이거를 또 저희가 또 안 건드리고 갈 수는 또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저희가 했던 얘기도 지금 직고용은 5,000명 이상이 직고용을 해야 되는데 그 100명도 안 되는 그 BMC, FMC들 때문에 우리가 직접 고용을 포기해야 하는가 이런 얘기가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말하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또 그 피해 사례가 없는 건 아니니까 말은 그렇죠. 해야죠. 그러니까 5,000명 중에 100명이면 2%란 말이에요. 근데 그 2%의 사람이면 적은 사람이 아닌 게 아는 사람, 친한 사람 숫자는 많거든요. 또 그보다. 네. 인간관계로 얽혀 있잖아요. 아무리 큰 회사들에도. 그래서 무르리기가 좋죠. 그리고 회사는. 그 직군은 돌아다니면서 기사들을 만나는 직군이잖아요. 그러면 당위성은 설명하셨고, 이 피해 사례는 설명할 수 없나요? 아니요. 네. 당연히 하죠. 네. 그렇잖아. 네. 아니, 저희가, 이것도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는데, 하여튼, 저희가 그 직접 고용 관련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대구에서 기사님들이 모여서, 우리는 직접 고용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기자회견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래서, 하여튼 그런 기사가 났는데, 그 이후에 자기가 그 기자회견에 참석했었던 기사다 하면서 노조로 연락이 오신 거예요. 네, 왜 왔을까? 연락을 들어봤더니 그런 자리인 줄 모르고 가셨대요. 그래서 회사에서 그날 하루 이렇게 교육 처리를 해줄 테니까 뭐 대구로 와라 해서 갔는데 저기 하더니 갑자기 기자회견을 진행을 하고 사진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 회사는 그런 효과적인 무기가 있군요. 네, 그래서 그날 막 울면서 나가신 분도 있었다 하고, 그래서 그 기사님이 그동안은 그냥 회사에 뭔가 시끄러운 일이 있네? 그냥 그 정도만 하다가 거기 갔다 오셔서 오히려 이제 자각을 하신 거예요. 야, 이건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이제 노조에 연락을 하셔서 이제 자기 지역에서 이제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하면서 이제 노조를 조직을 하셨는데 직접. 예. 네, 하셨는데. 예.
이제 그쪽 관리자가 이제 중간 관리자가 네, 그 중간 BMC가 이제 다른 자기 주변의 다른 동료들은 지원 기사들 중에서도 조금 위에 분들이 지원 기사들을 총괄하는 사람들이 조장이라고 또 있거든요. 네. 지원 기사들 중에서도 하나 뭐 별 하나를 달아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그분도 그런 분이셨는데 다른 자기 옆에 있는 BMC들은 조장이 이제 뭐 또 인간적으로도 관계를 가지니까 BMC가 이게 해야 돼. 그러면 이제 조장들이 막 도와주는데 이제 이 기사님은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의 뜻과 맞지 않으면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조장 자리 내려놔라. 아니면 지원 기사 내려가라. 그리고 나 와가지고 내가 원하는 건 너의 퇴사다. 뭐 이런 식으로 하시고 이게 뭐 노조 뭐 너가 지금까지 동의서에 뭐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하지 않으면 너는 노조라고 난 너를 노조라고 판단하겠다. 이런 대화를요. 비밀스럽게 단둘이 한 게 아니라 한 열 몇몇 모여 있는 채팅방에서 계속 그런 식으로 대화를 하신 거예요. 중간 관리자께서 네. 이거 법에 다 어긋나는 거잖아요. 네. 그죠. 노조에 가입한 게 자회사에 고용계약서를 쓰지 않은 거랑 무슨 상관이며. 그러니까요. 노조로 모으는 처사는 또 뭐며. 그래서 뭐 저리 싫으면 중이 떠나라. 막 되게 많아요. 그런 어록들이. 그러면서 뭐 너가 이렇게 너네가 이렇게 버틴다고 했다가 나중에 뭐 정말 자회사 가거나 직고용 이게 좌절했을 때 너네 회사로부터 해코지 안 당할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자리 비켜라 하다가 어떤 명분을 만들어서 결국에 그분들을 끌어내렸어요. 끌어내린다라는 건. 예, 근데 그 조장 자리에서 내려놔 해서 내렸어요. 내려놓고서는 이제 그 자리에 또 이제 연차가 얼마 되지 않은 남자 기사님을 그 자리에 또 앉히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셨죠. 이렇게 하면서 그 관리자가 또 노동조합 가입원서도 너 몇 장씩 받아와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채팅방에서 또 진행을 하신 거예요. 가입 원서를 받아와라라는 건 한노총 노조에 소속시키겠다. 네. 너 가서 네 담당 기사들한테 이제 노조가입 원서 받아와 뭐 이런 식으로 시킨 게 자료도 있고 녹취도 있고 해서 저희가 부당노동 행위로 고소까지 했었어요. 해가지고 했었죠. 그렇게 했는데 회사에서 이제 저희가 합의를 하고 저희가 그 부당노동 행위한 근로계약서 강제징고가 그 기사님들한테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이었거든요. 저한테 100% 다 네가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 근로계약서를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쓸 때 막 울면서 쓰신 기사님들도 있었고 막 저한테 전화해서 울면서 죄송해요 저 뭐 써봤어요 그런 고통스러운 과정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부당노동 행위한 관리자들은 이렇게 좀 징계를 해달라. 그리고 하다못해 지역이라도 좀 바꿔달라. 이게 암만 겉으로는 평화를 찾았어요라고 하지만 그 속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 앙금은 계속 다 남아있는 거잖아요, 다들. 사실상 그 중간 관리자들은 회사가 하고자 했던 불법적인 행위를 그 자기 손에 피 묻혀가면서 더러운 거 묻혀가면서 한 사람들. 즉 최종 자리에서 불법을 직접 행한 사람들이잖아요. 네. 강제로 계약서를 쓰게 한다는 건. 그렇게 해달라 했는데 이제 회사에서는 이제 징계도 제대로 해주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을 다음 승진을 시켜준 거예요. 아, 대가가 확실히 따라오는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현장에 있는 기사님들은 노동조합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정리를 해주겠다 했는데 저 사람 아직도 있고 진급까지 했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우리 불안해서 다닐 수 있겠냐. 뭐 이런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그렇게 됐던 거죠. 진급을 했다. 되게 정말 회사가 신난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드는데요. 꽤나 자신감이 있다. 회사는 굉장히 신났죠. 왜냐면 저는 저번에 임종희 지회장 방송을 듣고 한동안 이렇게 그래서 파리바게뜨는 지회장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시켰어. 해피엔딩이 됐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 뉴스 아카이브 때문에 제가 한번 그때 찾아봤잖아요. 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결국 자회사 고용이 됐고 바뀐 건 하나도 없고 그리고 한국노총노조가 임단위와 교섭단체로 선정이 됐고 임종희 지회장님은 거기서 이제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겼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난리 그 내용을 치렀잖아요. 파리바게뜨가 근 몇 개월 동안. 근데 파리바게뜨는 내준 게 하나도 없어요. XSFM입니다. 컴퓨터가 아니어도 중고 제품은 중수 이상만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심할 만한 애프터 서비스 기간이 필요하시다면 가격은 컴스테이션이 고민하겠습니다.
컴스테이션에 들려주십시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살짝 아쉬워할 때도, 목 놓아 울 때도, 가족이지만 모든 말을 이해하진 못하니까 좋은 것만 골라서 트루 패밀리. 가장 수준 높은 반려동물 간식 트루 패밀리. 사랑하는 가족에게 트루 패밀리를 주세요. 그 경영자들의 마음은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걸로 한참 대국민 뭐 사과하고 자시고 할 때 당연히 경영자는 또 여기 당연하다는 게 재밌는데 당연히 경영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대로 안 물러난다. 그러니까 뭐 벌금도 냈겠고, 네, 네, 그 저기 자회사에 출자도 했죠. 네, 출자도 했죠. 네. 네. 벌금은 안 냈어요. 그 합의를 하면서 벌금을 유예시켜줬어요. 그리고 최대한의 귀소 본능을 발현하겠죠. 회사가 원래 굴러가던 방식대로 다시 어떻게든 돌려놓겠다. 네. 예. 그러자면 그 말을 잘 듣는 노조가 어용 노조가 필요하고 출자 구조만 바뀐 다른 밑에 회사가 또 필요하고 그리고 자생적으로 생겨났던 노조를 가급적 없애야 하고 이 세 가지가 지금 다 느리지만 회사 입장에서 보면 느리지만 잘 되고 있네요. 네. 이게 지금 양재동에 있는 본사 앞에서 천막 치고 앉아 계신 이유입니까? 네. 그죠? 결국에는 저랑 대화를 하겠다고 이제 저는 이제 인사팀이랑 계속 대화를 하고 하긴 하는데 이제 이게 몇 달 동안 대화를 하다 보니까 느껴지는 게 그냥 알았어 이거고 끝이에요. 아, 말 들을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임종린 전에서 또 지랄하니까 대충 들어주고 이렇게 뭐 해주는 척 해야지 하고서는 그게 어떻게 실현이 되거나 반영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그러면은 그 다음번에 만날 때 따지게 되잖아요. 네. 안 됐네요? 네. 라고. 그럼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저는 인사팀 팀장님이랑 대화를 하니까 팀장님 하시는 말씀 들어보면 그 협력사가 본부가 된 거거든요. 네. 그 본부장은 옛날 협력사 사장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달라진 게 없죠. 근데 그 PB 팀장님은 제가 얘기한 걸 막 가서 얘기를 했대요. 했는데 그 본부가 이렇게 안 움직이고 수용을 안 하고 알겠어요 할게요 하고서는 하지 않으면 그냥 끝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PB 팀장님은 해피 파트너즈에 바뀐 이름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파트너 바보. 네. 아무도 책임 안 져도 되는 구조 같은 것을 이제 심정적으로 만들어 놓고 뺑뺑이 돌리는 중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그림이 바뀐 적이 없다. 네, 바뀐 적이 없고 노조랑 그래서 막 얘기를 하면 노조랑 얘기를 해서 이걸 어떻게 하겠대요. 근데 그 노조는 우리 노조가 아닌 거죠. 그렇죠. 네. 그 노조는 회사가 들어오라고 적극 장려하는 노조죠. 네. 이거 참 너무 많이 얽혔네요. 그 다른 노조의 그 지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저희가 그래도 파리바게뜨보단 낫죠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네요. 이게 노조가 너무 많으니까 복잡한데 조금만 정리를 하면 네. 저는 민주노총 전국 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파리바게뜨 지회 소속인 거고 그 다음에 저희가 17년 8월 달에 설립을 했어요. 네. 그 다음에 17년 11월 달에 직접 고용 반대 이런 기조로 그 한국노총 중부지역 공공산업노조에서 PB 파트너즈 지부를 만들었어요. 직접 고용 반대. 그런 기조로. 우리 감히 우리 임금을 높이려고? 회사 다 죽는다 이놈들아 이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해피 파트너즈라는 회사를 법인을 세우면서 급하게 네. 세우면서 그 노조 설립도 동시에 같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업 노조가 생긴 거예요. 네. 그 기업 노조는 당시에 민주노총도 한국노총도 속하지 않은 우리만의 노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그게 저희가 이제 이제 합의서 이행을 하려고 계속 실무 교섭을 하고 이런 절차들을 계속 진행을 하면서 이제 결국에는 회사가 창구 단일화를 해라.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노조가 3개가 있는 거죠. 네. 기업 노조가 있고, 그러니까 민주노총의 노조가 있고, 한국노총의 노조가 있고, 기업 노조가 있고. 예, 맞습니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노조가 너무 많고 이게 노노 갈등이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자회사를 만들었는데 그때 한참 노노 갈등이란 말 잘 썼죠. 예, 노노 갈등을 또 이렇게 하고면은 이게 너무 힘들지 않냐. 그러니까 개별 교섭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뭐 많은 걸 바라지도 않겠다. 일단 개별 교섭을 하자 했는데 회사가 결국에는 한국노총이 반대한다. 한국노총이 창구 단일화를 원한다. 이러면서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기업 노조가 식품노련으로 들어갔어요. 한국노총 식품노련. 따라서 한국노총 노조 2개가 된 거네요. 네. 그리고 나서 그 창구 단일화를 하면서 이 2개가 연합을 해서 연합노조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합원 수를 따지는 거에서 이제 연합노조한테 저희가 몇백명 차이로 밀린 거죠. 네. 네. 그런 상태였고 또 이게 조금만 부연 설명을 하면 본사 노조가 있다 했잖아요. 근데 저희가 합의서에서 가장 중요한 게 3년간 임금 맞추기가 기사들한테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거든요. 임금 맞추기라는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겠어요? 저희가 그 당시에 회사가 저희를 직고용하기 힘들다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본사 직군에 저희랑 똑같은 일을 하시는 기사님들이 계셨거든요. 소속이 다른. 그죠. 그런 사람들 있죠.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이랑 이제 임금을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같은 일을 하니까. 네, 같은 브랜드에서. 하니까. 네. 그랬는데 그 당시 회사가 얘기했던 게 임금 차이가 1,000만 원이 난다. 그래서 우리를 직접 고용하면 뭐 1년에 500억씩 든다. 이런 논리로 힘들다라고 했었던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쨌든 우리가 자회사로 가고 합의서에 이제 임금을 맞춰야 되지 않겠냐 했을 때 저희는 당장 맞춰라. 이렇게 했는데 회사가 힘들고 그러니까 일단 3년 안에 맞춘다고 일단 명시를 해놓고 너희들의 힘으로 더 빨리 쟁취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합의서를 쓴 거예요. 응원해줬어요. 막 합의서를 쓰면서 나는 3년을 나한테 최선을 다해 싸워. 이런 얘기 아니야. 네네 그런 기조로 그 합의서를 쓴 거예요. 썼는데 그 본사 노조가 저는 몰랐는데 본사에도 노조가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마찬가지로 그분들도 자기들이 소속되어 있는지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제가 막 이제 본사 아시는 분들한테 노조 가입이 돼 있다던데 사실인가 했더니 보니까 조합비가 빠지고 있긴 하더라. 뭐 이런 식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거기가 이제 거기도 한국노총 식품노련 소속이었던 거예요. 본사 노조가. 그리고 식품노련 위원장님이 파리크라상 위원장님이시더라고요. 파리크라상은 이거 같은 회사 소속이잖아요. SPC 거잖아요. 네. 파리크라상의 무슨 위원장이요? 파리크라상 노조 위원장이시면서 한국노총 식품노련 위원장이신 거예요. 한국노총한테 되게 중요하겠네요, 이 SPC 그룹이. 네. 그래서 이제 3년간 임금 맞추기가 돌아가면 그 1,000만 원 차이가 난다 했잖아요. 그 1,000만 원 차이가 났던 게 저희보다 임금이 조금 높은 상태에서 보너스가 700%였어요. 네. 그 금액이 엄청나게 차이가 났던 거거든요. 격달로 보너스를 받으니까. 네. 그랬는데 제가 2017년에 저희가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2017년 단협을 저희가 받아봤는데, 임단협을 저희가 받아봤는데, 임금 협상한 것을, 보니까 본사 직군도 우리가 임금이 높다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기본급은 되게 낮으시더라고요. 보통 그렇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성조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죠. 기본급이 17년도 기준으로 130 좀 넘나?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너스라고 해봤자 뭐 엄청 많진 않았지만. 그리고 그거를 이제 정기적인 급여로 주면 안 되니까 보너스를 일부러 격달에 한 번씩 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랬는데 어쨌든 최저임금은 계속 인상이 되니까 보너스의 200%를 기본급으로 녹여 넣었더라고요. 이게 보수 언론이 최저임금 인상을 가장 싫어했던 포인트 중에 하나죠. 네, 이거를 그러니까 임금 동결인 거예요. 기사들이 받기에는 동결인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위로금으로 이제 너희들을 위로할게 하면서 위로금 200만 원씩 일시 지급하시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그 본사 식품노련 거기서 2년치를 그렇게 한 번에 체결을 하셨더라고요. 내년에도 200% 또 녹일 거야, 이렇게. 임단협이 그렇게 돼요? 해줬어요. 하기서 뭐 합의하면 되겠죠. 네, 합의하면 되죠. 노조가 동의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래서 17년도에 200% 녹이고, 작년에 200% 녹이고 해서 지금 보너스가 300%예요, 본사 직군이. 여기까지만 들으면요. 자생한 노조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같은 임금이 주어질 수 있도록 좀 해라. 네. 왜냐면 여긴 전문성 차이도 없고 다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완전히. 라고 했더니 1년이 지나서 보니까 본사 사람들한테 돈을 조금 주기 시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래서 임금을 맞췄다. 네네네네. 그래서 본사 직구는 올해 명절 상여도 못 받았대요. 그래서 임금을 맞췄네요. 아직 못 맞춰. 그래도 아직은 여전히 그래도 저희가 임금이 너무 낮으니까 본사 직군이 높아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저희는 이거를 3년 안에 임금 맞추기를 한 거를 1년이라도 빨리 끌어와야 조금이라도 저희는 높아지는 거예요. 네. 근데 저희 모르게 저희도 어쨌든 간에 교섭대표 노조는 아니지만 공정대표 의무를 해야 하면 노조가 저희한테도 이제 계속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알려주고 뭐 조인식을 하면 조인식을 한다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데 저희 몰래 그 임단협을 다 체결을 하셨더라고요. 다른 노조들하고? 네. 저희는 기사 보고 알았어요. 자, 다른 노조 소속의 조합원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다른 노조들이 임금 단체 협상을 체결했다. 네. 그러면 지회장님의 이 파리바게뜨 노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르는 거를 똑같이 적용은 받기는 받아요. 네. 받는데 이제 합의서에 3년간 임금 맞추기가 있었고 저희는 그게 굉장히 저희한테는 되게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인단협을 한다면 그거를 회사가 얘기했잖아요. 화이팅 했잖아요. 화이팅 하러 가야 되는데 그 조항들이 다른 노조와 체결하면서 날아가 버린 거군요. 네. 그래서 올해 그거를 3년 임금 맞추기를 안 한 거예요. 그거에 대한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근데 저희는 물어볼 데가 없는, 거기다가 제가 뭐 항노총에 전화해서 왜 안 하셨어요? 할 수도 없는 거니까. 그렇죠. 여긴 민주노총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기사들은 이제 찾아봤더니 회사에서, 회사가 너무 힘들어서 올해는 해줄 수가 없었다. 뭐 이런 식의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연합노조의 대의원이랑 저희 간부랑 대화할 기회가 있어서 대화를 했는데 3년 안에 임금 맞추기 안 하실 거냐? 왜 안 했냐? 그랬더니 회사가 이렇게 힘든데. 진짜 속이 드러나는군요, 그 시점에. 이거는 민주노총 너네가 들어갔어도 못했을걸? 뭐 이런 식으로. 회사가 살아야지.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국 사람들 빵 못 먹는다. 네. 그래서 이게 벌써 이렇게 보너스를 다 줄여놓으니까 3년 안에 임금 맞추기를 3년 뒤에 그제서야 이제는 할게. 라고 한다면 그게 얼만큼 의미가 있을까? 따라서 한노총의 노조는 그리고 이제 본사 노조는 결국 자기들의 임금을 낮추는 방식으로 단협을 체결한 게 한 꼴이 됐네요. 네. 그래서 그쪽 본사 노조 조합원들도 굉장히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불만만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근데 그게 보통 이제 지회장님 같은 경우에도 이 노동운동을 하기 전에 보통 인간의 상태죠. 그쵸. 네네. 근데 잘 몰랐을 거예요, 맞아요. 저처럼 잘 모르는 사람은 이 한국노총의 이런 역할도 너무나 신기하고. 그죠. 네. 그리고 회사에 온 언론이 난리를 피우고 정의당이 난리를 피우는데 결국 회사는 잃은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지금의 그림도 그렇죠. 여기까지 오는 프로세스도 너무 신기한데 그 민주노총에서 노동운동을 오래 해오셨던 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정해진 수순이다. 익숙하다. 원래 그렇다. 화성 노조에 오라클이 앉아 있는 것 같아요. 네가 지금 몇 번째 니온 줄 아냐? 그렇죠. 나가면 한노총 스미스 요원들이 되게 많어. 우리가 모르는 노동운동 현장에서 이런 이 똑같은 프로토콜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네. 똑같은 거예요, 제가 지금. 사람이 컨설팅을 해주고 있겠고. 파리바게뜨의 일을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전 사실 오늘 방송에서. 네. 되게 많은 회사들이 이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죠. 네. 짧게 줄여봅시다. 우리 임금을 줄여줘. 왜냐하면 회사가 힘드니까. 우리를 간접 고용해줘. 왜냐하면 회사가 힘드니까. 라고 주장하는 노조가 되게 많다. 예. 그리고 그 노조들을 데리고 있는 상급 단체는 대기업들이나 중견기업에 찾아가서 우리가 이런 노조 한번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네. 라고 사업계획서를 집어넣고 만드는 걸 허락받고 그 다음부터 회사와 한 몸이 되어 움직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걸 발견한 거죠. 여기에 이제 뭐 전직 경찰이라든가 폭력 사태가 발발하면은 그게 유성기업이나 갑으로 도택이 되는 거고요. 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광고를 좀 듣고 와서요. 네. XSFM입니다. 아휴, 니는 허구한 날 나가지도 않고 하루 종일 맨바닥에 뒹굴뒹굴 대체 어쩌려고 그랴? 이거 깔어!
100일날. 엄마의 사랑처럼 진한 10중 고밀도 압축 내장폼 알스케어 프리미엄 폴더 매트. 건강기능식품 야왕 테이테 좀 빨리 나오신. 야왕 나이트 체내 흡수율을 높인 농축 홍삼 야왕 테이테 평산네이처의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그게 말이에요. 그 노동자 대투쟁이 있었던 시절만 하더라도요.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면 그것은 알기 싫다 305회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눈이 언론인들이나 노동활동가들이나 좀 넓었다고 해야 될까요? 지금보다 더 쉽게 기업의 이제 경영진들하고 접촉을 잘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 당시에요. 왜냐하면 노조가 처음 인정을 받았던 시절이고 하다 보니까 뭐 어용노조 이런 거 생각도 잘 못하고 그냥 협상은 단일 창구로 되고 또 단일 노조 시스템이었고 서로 인간적인 얘기도 되게 많이 해가면서 어떻게든 맞춰내려고 최선을 다했다더란 말이에요. 그거의 결과물이 된 노조들이 지금 이제 오랫동안 조합을 운영하고 있는 대기업 노조들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제 21세기가 됐더니 이게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이걸 엉망진창으로 만든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네. 언론들도 이제 그 노동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연대하는 사람들에게 색깔론을 더 씌운다거나 이런 작업을 꾸준히 해왔고 노조 활동이 결국은 돈이 모이고 목소리를 내는 곳이기 때문에 결국은 돈도 들어가고 권력도 들어가요. 네. 예. 이것은 누군가가 나눠 먹고 싶어 하는 또 과실이죠. 외주가 생겼죠. 네. 이걸 잘 쓰는 사람들도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것만을 위해 움직이는 사람들도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노동운동의 가장 중요한 화두인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조합원들의 연대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 권리 이런 것들과 무관한 노동운동들이 많이 생긴 측면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걸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 분쇄하려는 기업들의 노력도 점점 더 고급화됐고요. 그 한복판에 임종민 지회장과 그 파리바게트 지회 노조원들은 껴 있습니다. 네. 네. 임종민 지회장과 함께하고 있고요. 네. 그래도 제가 모를 수 있으니까요. 혹시 모를 수 있으니까 물어는 봅시다. 본사 직원하고 파견 직원은 즉 파트너 바보에 고용된 사람들과 SPC에 직접 고용된 사람들은 하는 일의 차이가 있나요? 조금이라도. 저희가 문제 제기하기 전까지는 완전히 같은 일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약간 보직 변경이라기보다는 하는 일을 조금 바꾸긴 했더라고요. 현장에 가서 이제 일을 하는데 대신에 이제 가맹점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현장에 가서 일을 하긴 하는데 기사들 휴무 지원을 하러 가는 게 아니라 점주 기사들이라고 또 있거든요. 점주 기사? 점주들이 직접 빵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는 그러면 PB 파트너즈랑 계약을 안 해도 되잖아요. 네. 점주니까 이제 기사들을 수급받지 않아도 되니까. 근데 그런 곳에 이제 휴무 지원을 가시더라고요. 점주들이 나 오늘 쉴 거니까 이날 기사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가더라고요. 그럼 어쨌든 간에 하는 일은 같은 거죠. 하는 일은 같고 또 요즘 그냥 뭐 좀 기사님들 교육하러 좀 돌아다니거나 뭐 그런 일을 좀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본사 직영점은 같은 일을 하는 거죠. 그죠? 네. 같은 일을 하네요. 네. 빵맛 차이도 없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본사 직원이 관리자하고 재판 기사를 통합하시는. 본사 관리자 재판 통합하네요. 아니 그러니까 휴무 지원을 간다고 하니까 그 사람도 재판 기사인가요? 네, 재판 기사예요. 그러면은 휴무가 없을 때는 뭐예요? 아니 요즘 휴무만 돌아다녀도 돼요. 네, 휴무만 돌아다녀도 충분히 그게 다 가능히 합니다. 소비자의 입장이란 종종 너무 러프하고 무지할 수 있으니까 얘기하면 안 되긴 하는데 소비자가 결과물을 받아봤을 때 그 뒤에 녹아있는 노동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여전히 동일하다고 들려요. 맞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임금 차이는 엄청나게 났었고 지회장께서 들어가셔서 이제 보았더니 또 엄청난 차이가 아니라는 게 또 충격이더라. 본사 직원들도 빨릴 건 꽤 빨리고 있더라. 네. 이 문제를 문제 제기했더니 경영자 측에서는 머리를 써가지고 맞춰달래. 깎자.
깎았고 네. 한노총 노조는 깎자 좋아요 깎아주세요 제사를 이렇게 해서 사인도 했다 이번에. 네. 거기까지 들었고요. 그렇다면 더 미스테리한 게 있습니다. 한노총 소속의 이 대의원들이 진급했다. SPC에서. 네. SPC 소속이 아니잖아요. SPC 진급을 한 게 아니라 저희 PB 파트너즈 네. 회사 안에서 네. 어쨌든 간에 그 연합노조의 대의원이신 분들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 대의원들 간부나 대의원들도 대부분 관리자였어요. 관리자 주도로 만든 노조니까. 네. 관리자란 주로 제빵사 출신이었고. 네, 제빵사, 카페 기사 출신의 그 중간 관리자들이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근데 BMC든 FMC든 뭐 QC라고 또 어떤 직급을 또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정확히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퀄리티를 유지시키는 직군이겠죠. 그렇죠. 네. 여튼 인사권은 주겠네. 하여튼 그런데 거기 자리에 이제 이번에 이제 몇 명들이 더 이제 진급을 하기 시작하고 QC는 새로 생긴 자리니까 새로 진급을 하잖아요. 봤는데 다 기업노조 대의원들과 기업노조 소속의 분들을 다 진급을 시키셨더라고요. 아, 새로 생긴 자리예요? 네네네. 새로 진급시키려고 자리까지 만들어 주었다고도 예측할 수 있어요? 뭐 그렇게까지 할까요? 그거는 그냥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그러니까 인간을 선하게 보고 싶으신 거예요, 지 회장님이. 예. 그리고 제가 이게 SPC가 제가 불법 파견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저희뿐만 아니라 물류센터나 이게 뭐 여러 가지 직군에서 다 불법 파견이었거든요. 그렇겠죠. 네, 그랬는데 물류센터 쪽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기사가 이제 여기도 불법 파견 요소가 있다라고 기사가 나가자마자 바로 직접 고용할게 하면서 한국노총 가입원서 딱 돌려버리셨어요. 직접 고용이라는 게 한국노총이라는 일인가요? 네, 너무 한국노총 까나요? 안 깔 수가 없어, 근데. 하여튼 근데 그랬단 말이죠. 그랬는데 네. 그 소속에 거기에 이제 계시던 분이 저한테 한번 연락이 왔었어요. 네. 이게 너무 이게 한노총 노조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됐는데 자기가 봤을 때 너무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하면서 저한테 그 임금표랑 그런 거 갖고 와서 저한테 상담을 한번 받으셨는데 받아보니까 직접 고용을 하긴 했는데 원래 그 본사직에 있던 사람이랑 새로 이제 직접 고용된 사람들이랑 또 무슨 정확한 용어가 기억 안 나는데 어떤 용어를 만들어서 차별을 둔 거예요. 차별을 둬서 보너스가 결국에는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너네가 이걸 하려면 진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보너스를 받고 이 직급으로 가려면 진급을 해야 되는데 진급이 쉽진 않죠. 근데 그 노조를 만들었다 했잖아요. 그래서 대의원들을 뽑아가지고 대의원들을 다 그 직급으로 올려준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은 노조의 대의원과 어떠한 직급이 동일해지잖아요. 네. 이건 순전히 노조 활동을 잘한 대가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네, 그러면서 보너스도 차이가 이렇게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쨌든 같은 일을 하는데 이게 차이가 나니까 우리 이제 같은 직원이라며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했더니 이제 그 대의원 되신 분이 어쨌든 내 옆에 있던 친구가 대의원이 된 건데 그 대의원이 노조가 이제 갓생겼는데 이렇게 뭐 우리가 활동할 수 있게 너네들은 좀 협조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리로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 뭐 당연하다. 그러니까 너도 열심히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카톡을 받아봤는데 네, 그래서 그것도 열심히라는 게 도대체 무슨 열심인가. 다시 보죠. 지금까지 그러니까 한노총이 사회학이라고 전 생각 안 해요. 그럼요. 한노총 소속의 산하의 모든 기업 노조가 다 이렇게 하고 있을 거라고도 절대 생각 안 해요. 그럼요. 반대의 경우도 알아요. 네. 근데 지금 SPC 그룹 파리바게뜨의 경우에는 지금 이 얘기를 들어보니 아까까지 이야기해 주셨던 한국노총 소속 노조가 한 일은 직원들의 고용 불안을 유지하는 것과 직원들의 임금이 오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그리고 임금이 고용 형태별로 차등이 있도록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 이 세 가지인데 그리고 자주적인 노조를 만들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 가장 새끈한 건 이 활동을 열심히 해온 사람들에게 시혜성으로 진급이 주어졌다. 회사 내에서. 그렇죠. 어용노조와 회사가 한 몸이다라는 걸 완벽하게 인정하는 인사라고 밖엔 볼 수 없어요? 근데 자꾸 그걸 가지고 계속 문제 제기하는 것도 저는 참 되게 조심스럽거든요. 이 조심스럽다는 게 문제가 될까 봐 조심스러운 게 아니라 자칫하면 저희 조합원한테 우리가 이렇게 자주적인 노조, 민주적인 노조를 지키려고 노력하면 당신은 진급을 못합니다. 이게 말하는 것 같잖아요. 보여주는 거잖아요, 실제로. 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문제 제기 하고 싶지 않은데 이게 그런 상태가 되니까. 문제 제기 안 하면 더 할 거니까. 그럼요. 근데 또 그 문제 제기를 하긴 해요. 하면
인사권을 가지고 노조에서 감히 얘기를 하느냐. 또 이런 식으로 또 답변이 와요. 그렇죠. 무서운 게 지금 네. 거의 없는 상황인 거죠. 그 정도까지 할 수 있다면. 네. 그런데 실무자는 그게 좀 두렵고. 왜냐하면 시혜성으로 노조활동 방해라고 할게요. 저는 SPC 아니거든요. 노조활동 방해했다는 이유로 진급했다는 사례들이 점점 늘어나면 그러면 당연히 노조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연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은 쪼그라들 것이고. 그러니까요. 회사에서 다니면서 뭐 단돈 월급 10만 원 오르는 게 목적인 사람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저도 모두가 그래요. 네, 다 모두가 그런 거니까. 결국 진급이라는 게 자아실현보다는 결국 임금이랑 저희는 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럼요. 그걸 어떻게 비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좀 그래요. 네. 아이 병원비라도 더 쓸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요. 이 사례를 듣고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지금부터 많이 어려워지셨을 수 있고요. 그건 당연하고요. 다만 이 사례를 듣고 우리 회사 똑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예. 부디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SPC와 비슷한 크기의 기업들 중에 제가 아는 이런 사례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는 바깥에서만 보잖아요? 안에서 알고 계신 분들은 제보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본질적인 질문인데요, 이게. 직고용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든단 말을 자꾸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으면 좀 비겁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럼 너네 반칙하면서 지금 수익 내고 있다는 거 아니야. 아니 빵값에 정상적인 임금이 들어가 있었어야지. 우리가 빵 살 때 돈 이만큼 냈는데 그중에서 퉁쳐가지고 그중에서 아껴가지고 대빵사들한테 갈 돈 빼가지고 어떻게 표현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꼽을 쳐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제빵사들한테 올바른 임금을 올바른 노동 대우를 해주지 않음으로써 가격을 낮춰가지고 시장에서 우월성을 확보한 것 아니냐? 그래, 내가 왜 그 말을 생각 못했지? 가끔 그럴 때가 있지요. 꼽을 쳐가지고 했다. 그럼 꼽을 안 쳐가지고 장사할 수 있도록 국가가 벌금이라도 내게 하고 이랬어야 됐는데 그걸 열심히 또 틀어 막았잖아요. 다시 한번 돈 문제로 생각해 보자고요. 직고용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이라는 말은 저는 회사에서는 내부에서는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외부의 보도자료로는 말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저희 임금은 기본급의 11%가 정도가 올랐어요. 네. 임금 협상한 게 그거래요. 네. 근데 두 자릿수가 올랐다 얘기를 하는데 제가 회사를 12년 정도 다니고 직급이 그래도 그나마 높은 편인데 기본급이 이번에 11% 올라서 150만 원이 됐어요. 높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럼 그 11%는 최저임금 따라간 거란 소리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어쨌든 이렇게 광고를 하고 계시긴 해요. 150만 원? 네. 근데 저희는 임금이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오히려 임금이 이게 뭐가 올랐다는 거지 싶은데. 안 올랐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설명을 드리면, 왜냐면, 근데 점주님들한테 용역비가 50만 원 가까이가 오른 거예요. 임금 올린다고, 제빵사들. 네. 근데 저는, 제 임금을 기준으로 하면 15만 원이 오른 거예요. 15만 원이 올랐는데, 점주한테는 48만 원 정도, 그러니까 근 50만 원 정도를 더 청구를 한다는 거예요. 보통 2명 정도 계시지 않나요? 1명 있어요, 1명. 1명인데 그렇게 많이 받아갔다고? 네. 그러니까, 제가 기사님들이 보통 월급을 한 230 정도, 이것도 기사님들 많이 받는 거래요. 230 정도 받는다라고 하면, 점주한테 청구되는 용역비가 450만 원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200만 원 다 SPC 건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점주들도 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얘기를 해보니까, 기사님들한테 이제 복리후생비 있잖아요. 네. 복리후생비를 다 점주한테 청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 퇴직금 그리고 만약에 기사에게 자녀가 있으면 자녀 학자금 이런 거 저런 것들 다 그거를 점주한테 청구를 한대요. 그래서 종합비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SPC는 그거 말고도 프랜차이즈 가맹 비용하고 네. 받을 거 다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를 직고용을 하게 되면 그런 복리후생비나 이거를 회사가 내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직고용을 안 하고 자회사를 만들어서 그쪽에다 넣어버리니까 이 자회사는 수익 구조가 용역비밖에 없어요. 그 용역비를 최대한 받아가지고 자기네들 사무직하는 사람들이랑 BMC, FMC들도 그리고 인사팀에 앉아있는 사람, 총무실에 앉아있는 사람 그 사람들 월급을 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역비가 많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회사가 SPC가 저희를 직고용했으면 그 관리자들 월급은 SPC가 줘야 되잖아요. 네. 그 직고용하면 돈이 들긴 들었나 봐요. 그런 논리로 따지면. 아니 근데 그런 논리로 따지면 그 중간에는 회사만 없어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저희가 저번에도 이런 얘기를 했나요? 누군지 몰라도 그 회사 사장 지켜야 하나 보다. 비슷한 얘기 했었을 거예요. 네.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52시간 저희는 그 타격 엄청 크게 받았거든요. 주 52시간제. 네. 네. 저희가 원래 어떤 타격이 있었습니까? 8시간 약정 근로를 하고 1시간 연장 근무하는 시기예요. 9시간 근무, 점심시간까지 해서 10시간 근무를 하는데 이게 52시간을 맞춰야 된다고 이제 다 강제로 단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일은 똑같이 100을 하는데 9시간에 하던 일을 8시간 안에 끝내라. 이런 식으로 강제적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연장을 달아야 되는데 연장도 못 달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점주는 지금 요금비를 많이 내는데 이 상태에서 또 연장이 청구가 되고 회사 입장에서는 52시간이 넘어가니까. 자, 좀 빠르고 전문 용어들이 좀 나왔으니까 네. 설명을 좀 할게요. 연장을 단다는 얘기는 야근을 한다 제빵사가라는 걸 인정하는 행위라는 거죠. 네. 본사로 하여금 점주가. 네. 근데 실제로는 뒤에서는 똑같이 야근하고 있어. 아니 10시간에 해야 겨우 만들까 말까 했던 수량의 빵을 8시간에 만들라고 하니까 네. 그럼 뒤에 숨어서 일한다는 거죠. 네. 이건 개발자 이런 분들 되게 잘 이해하시겠죠. 크런치를 왜 불 끄고 하느냐. 네. 이거는 넷마블에서 있었던 일이죠. 제빵사도 똑같은 처우에 들어가게 되었다. 근데 야근을 한다고 인정 못한다. 네, 못하면서 어쨌든 그 9시간 근무를 하게 되면서 휴무를 2회 정도를 줘야 주에 2회 정도를 줘야 52시간이 넘어가지 않는데 휴무를 줄 인력이 없으니까 단축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근무 시간을 8시간만 근무해라. 그렇게 해버리면서 휴무를 뭐 1회만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이제 저희는 아까 제가 기본급이 낮다 했잖아요. 8시간 근무 기준으로 해서 그 기본급이고 1시간씩 연장 달리는 게 수당으로 나와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제 기준으로 하면은 한 달에 뭐 이제 빨간 날 다시고 만근을 했다 하면은 그 연장 수당이 35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임금에서 35만 원이 없어진 거예요. 일은 똑같이 하는데. 그렇죠. 연장인 걸 이제 더 이상 인정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네. 그렇게 임금이 깎인 거예요. 저희는. 근데 점주들한테 가가지고는 사장님 뭐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용역비 줄이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그래서 단축하셔라. 이렇게 해버리면 회사 입장에서는 52시간이 안 넘어가고 그 연장 수당 문제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점주랑 기사가 협의해야 되는 체계가 되니까 연장도 못 달게 되는 거고 유령 근무는 계속하면서 회사 입장에서 52시간을 맞추는 거고 점주는 용역비를 줄이는 거고요. 기사들만 죽어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똑바로 하라고 정부가 제도 개선을 몇 가지를 줬는데 그 결과 점주는 기본 임금에 더해서 더 많은 임금을 직접 주진 못하고 네. 회사에 빼앗기게 되었고 네. 제빵사는 똑같은 일을 하면서 사실상 임금이 줄었고 네. 그 두 개의 과정을 통해서 본사는 흑자를 무조건 늘렸네요. 그쵸. 그래서 본사가 손해볼 건 아무것도 없어요. 본사는 돈을 더블로 더 벌었어요. 이쪽에 임금 깎았지, 이쪽에 임금 더 받았지. 네. 본사 논았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기본급의 12% 인상해서 임금 인상을 시켰다라고 하는데 저한테 제 기준으로 따지면 15만 원을 더 주고 30만 원을 빼간 거예요. 그렇죠. 감소해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그러네요. 생산량이 같아서는 안 됐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걸 갖고 문제 삼고 자꾸 연장 우리가 노조에서 연장 다는 게 맞아. 못 달게 하는 게 불법이야.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럼 기사들에게 케이크를 시키지 않겠다. 그래서 공장에서 완제의 생크림 케이크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업무 강도를 낮춰주겠다. 네. 그런데 그게 뭐 기사 입장에서는 그래 뭐 이렇게라도 업무 강도가 낮아지면 좋지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 회사 입장에서는 점주들이 그동안 현장에서 케이크를 만들 때 자기 마진율을 생각해서 뭐 케이크를 크림을 조금만 덜 발라라. 뭐 과일을 뭐 이만큼만 올려라. 아니면 자기가 싸게 가서 과일을 떼어던가 이런 식으로 마진을 조절을 했었는데 생크림 케이크를 본사에서 완전히 받아버리면 그 마진도 다 회사로 가는 거죠. 아하. 본사의 점유율이 늘어나네요. 그럼요. 돈으로 생각하니까 되게 많은 게 풀리네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삭제해야 되겠네요. 예. 민주노총 노조를 싫어할 법하네요. 예. 그러니까 정직하게 일했으면 잃어버릴 수 있던 그 많은 손해, 또 손해거니와 사실 그 손해는 전 클 거라고 생각하지 않은데 정직하게 기업하지 않으면 얻는 이득이 되게 크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예. 관성이 되게 느껴지네요. 회사에서
이만큼 벌고 있었는데 정부에서 야 니네 그런 식으로 돈 벌면 안 돼. 법 이렇게 바꿨으니까 이거에 맞춰. 그러면 회사에서는 BDA가 꾸려져가지고 저 법에 맞추면서 우리가 벌고 있는 돈을 그대로 유지할 방법을 굉장히 머리를 굴리고 있는 모습이 그려지네요.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였습니다. 네. 네. 이 실무 참고서 사실상 첫 시간으로서 제가 배운 게 있다면 사실 큰 노동쟁이는 단위 노조에서 사업체에서 노조하면서 그렇게 인생 동안 많이 겪어볼 일은 아닙니다. 예, 네. 뉴스에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이럴 일들은 거의 못 겪습니다. 네. 근데 그런 일 한 번이 생겨서 만약에 서로 좋게 웃는 사진 찍으면서 타결했다라고 하면 다 끝났느냐? 그때부터가 아주 지난한 일상의 시작인 거다라는 게 분명하고 왜냐하면 전 그건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회사도 노동자도 내가 편한 쪽으로 가려고 하죠. 네. 노동조합은 회사가 회사 편한 쪽으로만 가게 두지 않으려는 우리 편한 쪽으로도 좀 가게 만드는 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연대하는 게 노동조합이고 그러면 그 싸움은 줄다리기는 영원히 끝나지 않거든요. 네. 그 와중에 한복판에 어디선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천막을 가긴 갔거든요. 네. 네. 초짜인데 되게 잘 만들었어요. 아, 진짜요? 한번 해봐가지고. 지난번에 한 번 하셨죠? 맞다. 짧게 했거든요. 근데 왠지 다음에 또 하시면 1분 만에 만들기 이런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기본적으로 한 번 해보신 거는 그 다음에 되게 잘하시네요. 아니에요.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께 말씀드린 어마어마하게 외롭고 춥고 배고프고 이런 일은 아닙니다. 절대로 이 일이. 사실 조합에서 지금 일하고 계신 분들 듣고 계시겠지만은. 네. 제가 언제 또 그런 생각을 하냐. 천막을 볼 때. 저렇게 잘 만들면 추울 수 없습니다. 네. 아니야, 그래도 추워요. 너무 추워요. 많이 추워요. 요즘 많이 추웠죠? 예. 지난주 한 주 동안. 일요일에 정말 너무. 지금 갑자기 기온이 좀 떨어졌죠. 네. 그니까요. 다행히 그래도 이 회사가 정말 전기까지 끊으면 진짜 나쁜 건데, 전기는 안 끊었나 봐요. 회사로부터 전기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럼 어떡해요? 발전기를 돌리고 있습니다. 발전기 돌리는구나? 네. 예, 신식이에요. 많이 준비됐어요. 요즘 발전기는 좀 냄새도 덜 나고 소리도 조용한가요? 그래도 소리는 나고. 네.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아니, 우리가, 사실은 지회장님 설에 만났잖아요. 설 당일에 만났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참, 예. 설인데 천막 왜 안 거두셨어요? 안 빠주셨어요? 침탈할까봐 설마? 침탈은 안 할 거예요. 회사가, 그럴 정도의 그건 없어요. 그럴 정도의 그것은 뭡니까? 침탈해가지고 시끄러운 걸 더 싫어하는 거죠. 그냥 두는 게 낫다. 그쵸. 그러니까 쟤네 건드리지 마. 막 약간 이런 느낌? 그럼 왜 안 비우셨어요? 근데 그때 저희가 원래는 그 본조에서도 화섬노조에서도 네. 저희한테 명절 지나고 하는 게 낫지 않겠냐. 명절에 그렇죠. 왜 그러고 있냐. 그랬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명절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기사님들, 조합원님들 다 명절에 일을 하고 있어서. 네. 제빵사는 특히. 네, 저희는 명절이 생각보다 저희한테 그렇게 크지 않아요. 물론 그 와중에도 이제 기사님들 중에서도 명절은 그래도 쉬어야지 하고 하시는 분들 계시긴 하겠지만. 대부분은 일하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그렇게. 대목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언제 그걸 알았냐면, 부모님 뵈러 가서 커피 사러 갈 때가 파리바게트밖에 없었던 거예요, 네, 동네에. 맞아요. 네. 여기 일하네? 네. 제주도는 차례상에 또 빵을 올린대요. 난리 난다더라고요. 전국의 제빵사분들은 바쁘군요, 그때.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대의상 당연히 설에는 일하는 날이군요. 그렇죠. 그러면 노조도 같이 있는 게 낫다. 있는 게 낫다기보다. 있는 게 맞다. 네. 예. 마음이 슬프지 않다. 네. 이번 주 우리가 엄청 바쁘신 주간이죠? 예. 네. 그래요? 뭐 있는데? 발렌타인데이 있잖아요. 아하. 저도 잊고 있었네요. 아하. 세상에. 어제였구나. 네. 예. 끝으로, 우리가 참고서니까, 바깥에서만 보던 사람들의 이해를 도와드리면서, 한 가지 더, 상식을 보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이, SPC 본사도 아니고, 네이버 그린 팩토리 앞에서 집회를 하셨어요? 네. 연대 활동은 전임하시고 나서 처음 경험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게 왜 하게 되는 걸까요? 근데 저희 처음에 불법 파견 문제 제기하고 할 때도 연대를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어느 회사들로부터? 지금 감사 인사 좀 해주세요. 다 기억도 안 나죠? 네.
왔는데 누군지도 모르고 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처음에는 기억나는 대로 끌어다 보세요. 정의당에서 엄청 많이 와주셨고, 정의당 있고 그다음에 시역위원회에서도 엄청 많이 와주셨고,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화섬식품 노조, 제가 수도권 소속이거든요. 네. 수도권 안에 있는 지회들에서 엄청 많이 도움 받았어요. 지금도 천막에 가면 과자랑 코카콜라 이런 게 엄청 많이 쌓여 있어요. 지금 다 갖다 주셔가지고 식품 노조니까. 가만 있어봐. 내가 봐드려야 되겠네. 어디서 와주셨을까? 에보트 지회, 한독약품. 네. 네. 그리고 이렇게 말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혜태 제과. 네. 코카콜라. 그리고 넥슨도 오셨고 네이버도 오셨고 네이버 스마일게이트도 오셨고 네. 다음 카카오 그분 아직 네. 얼굴 익숙치 않구나. 네. 알았어요. 오셨는데 기억 못하실 수도 있어. 그리고 저기 안산 쪽에 이제 계시는 막 많은 회사 지회분들 오셔서 같이 천막 지어주시고. 천막 도와주셨어요? 네. 그러면 또 갚을 필요가 있죠. 그럼요, 갚아야죠. 그죠. 제가 지금 그린팩토리 앞에 파리바게트 규탄하러 갔었다는 게 아니고요. 네. 그럼요. 네. 네이버 협상 결렬 때문에 가셨던 거죠? 맞습니다. 네. 이런 연대 활동을 합니다. 왜요? 힘이 모자라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회사 안에서 연대를 해보면 바깥이랑 연대하는 것도 좋구나, 더 좋구나 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기본 옵션이 된다. 예. 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런 시간이었습니다. 부디요. 이금 이렇게 여쭤봅시다. 우리 회사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예. 라는 질문도 괜찮고요. 만약에 나중에 질문이 있으면 제가 지회장님이나 아는 분들을 전화로라도 연결해서 물어볼게요. 질문도 좋고요. 우리 회사 똑같은 상황이다. 우리 회사 노조 생긴 지 몇 년 됐는데, 분쇄당하느라 장난 없다. 네. 중간관리자 심어놔가지고, 우리 쪽에 절대로 가입 못하게 하고 막 이런다. 이런 일이 있으신 분들도 제보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예. 경험을 공유하는 측면에서 이런 방송들을 앞으로도 가끔 할 생각입니다. 네. 그 러닝머신 찾아보지 마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조성주는 없습니다. 네. 딴 일도 바쁘고요. 난 노동운동 안 해. 요즘 너무 바빠서요. 지긋지긋해. 네. 그런 시니컬한 사람이 돌변하고 있기 때문에, 네. 믿지 마시고, 예. 저희들한테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잊지 않고, SPC든, 제보 많이 해주시는 다른 업체들도, 예. 가끔씩 또 방송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 그리고 조 소장님도 저희 방송 들으시다가, 응? 싶으시면은 연락처 달라고 하세요. 그건 그래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영화 노동자들 만날 수 있었던 거였고. 네. 네. 조 회장님, 천막에는 와이파이 잘 되나요? 와이파이 없어요. LTE로 합니다. 테더링. 예. 비용 깨지시겠네. 예, 벌써 몇 번 날라왔어요, 문자가 지금. 올해, 이달 다 썼다고? 네네. 이제 느려질 거라고. 느려질 거라고요, 네. 어떻게, 거기 TV도 없는데. 그거 느려지면 유튜브도 끊겨요. 유튜브가 조금 답답해져요. 맞아! 360p로 보는 수가 있어요. 네, 유튜브랑 넷플릭스가 좀 답답해져요. 눈물이 무슨 나네요. 여행자 와이파이 도시락이라도 챙겨야 되나 싶네. 제가,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만큼 너무 나쁜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이 상상하실 수 없는 분야에도 되게 나쁜 게 많습니다. 천막에는. 네.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마지막에 하나만 얘기해도 돼요? 그럼요. 저희가. 네. 저희가 천막을 쳐도 사실 회사가 약간 살짝 무대응이에요. 그런 것 같아 보였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든, 너네 관심 안 가져? 하면은 저희는 뭔가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단체 행동을 준비하긴 하는데, 그 전에 이제 계속 노래를 틀어놔요. 이렇게 시끄러우라고 노래를 틀어놔요. 그런데 그런 민원이 들어오긴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죄송하기는 해요. 근데 저희도 어쨌든 합법적인 집회 신고를 하고 하는 거라서 경찰에다가 민원 신고를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경찰은 이 집회를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요. 네. 오셔서 그냥 민원 들어왔는데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1시간만 할게요. 그러면은 경찰도 가셔서 1시간 있다 끝나니까 조금만 참아주세요. 이제 이런 식으로밖에 민원 처리를 못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시끄러운 건 죄송하지만 시끄러우시면 경찰 말고 SPC로 항의를 하시는 게 좀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네. 양재역에서 매봉역 3호선 넘어가는 길목에 SPC 본사가 있습니다. 서울에서요. 거기 쪽에 은광역으로 들어가는 말죽거리라고 예전에 맞습니다. 부르던 곳이고요. 예. 예전에는 삼합집들이 많았던 곳인데요.
그쪽은 이제 실거 주민이 좀 안쪽 골목에 들어가 있고 SPC 건물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주변의 상업지구로 가려면 한 10m, 20m 정도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쪽에 있으신 주민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민원을 넣고 싶으시면 SPC 본사에 전화해서 니들 뭔 잘못을 했길래 이런 일이 났냐. 대화 좀 해, 이것들아. 이러면서. 라고 진상을 떨어주시면. 네. 아니, 한국에 진상이 이렇게 많은데 왜 그런 진상 안 떱니까? 좋겠습니다. 네, 경찰은 괴롭습니다. 맞습니다. 그 안쪽 한 20m 들어가면 파출소 있는데요. 되게 힘들어 보이십니다, 네, 얼굴이. 맞습니다. 네. 취객도 많아요. 또, 사만 먹은 날은 만취하거든. 네. 굉장히 냄새가 지독한 만취자가. 네. 그렇습니다. 부디 기억해 주십시오. 임종린 주회장은 또 살아있으면 또 만납시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안녕히 돌아가세요. 예. 수고하셨어요. 왜요? 또 너무 행사스러운 것 같아서. 맞아요. 아니, 근데. XSFM입니다. 우리 가족 관절 건강엔 트루패밀리 말뼈와 홀스미트. 가장 수준 높은 반려동물 간식 트루패밀리. 사랑하는 가족에게 트루패밀리를 주세요. 고민 없이 케미가 좋은 최신 PC를 만들고 싶을 땐 액세스몰에서 컴스테이션 이달의 PC를 고려해 주십시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친숙하지 않은 분들께 어려운 얘기가 좀 많이 나왔을 수 있는데요. 네. 어찌 보면 전 그조차도 좀 마음에 안 들긴 하죠. 아니, 언론인들이 뭘 했길래, 네. 이 직장인들이 이렇게까지 흔히 겪는 일이 우리한테 어려워야 되나. 그죠. 예, 네. 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술 먹으러 만나고, 오랜만에 차 마신다고 친구 만나고, 이러면은, 자기한테 있던 좋은 일 아니면 남한테 있던 좋은 일만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퍼지질 않아요. 이 대중적인 문제가. 오늘 임종린 지회장님하고 비슷한 상태가 되죠. 이거를 어디부터 얘기해야 되며. 그러니까 말입니다. 어디까지 얘기해야 되며. 그리고 언론한테 야속한 건 진짜 많죠.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는 바뀐 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언론은 전부 다 해피엔딩인 것처럼 보도를 하고 끝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요, 제보도 많이 받고 관련돼서 참고할 만한 이야기들, 말 그대로 정말 참고서를 만들고 싶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예. 준비를 앞으로 해보도록 하겠고요. 끝으로, 지난주에 이상평론에 대한 피드백이 있어서 하나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현땡 씨가,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어린 시절에 베이비복스 노래만 들으면 우울에 미쳐버릴 것 같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왜죠? 울라울라래요, 울라래요. 그건 베이비복스 아니야. 아, 베이비복스 아니에요? 네. 누군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베이비복스 노래가 광고 음악으로 자주 나오곤 했는데 그때마다 귀를 틀어막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베이비복스 노래를 들으면 삶의 회의를 느끼고 울적해졌기 때문입니다. 저희 오빠는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턱식을 정말 무서워했습니다. 그것도 왜죠? 몰라요. 다양합니다. 노래를 받아들이는. 그러게 말입니다. 네. 뮤지션이 열심히 해서 만들면 이상할 수 있잖아요. 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진짜 이상하면 사회적 논의의 장에 올려놓는 것까진 괜찮거든요. 근데 참 요즘 한국 사회에서 절대 말하지 못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걸 법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법의 제재가 가해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너무 쉽게 합니다. 네. 너무너무 쉽게 합니다. 이게 폭력이 아니냐라고 말하면 헤일이 오는데 조개 줍는 소리 하고 있다라는 답이 돌아오는 거죠. 네. 그 결과가 OECD 국가 중에 유일하게 선택에 의한 임신 중절도 할 수 없고 동성 동본의 결혼도 부분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포르노도 합법화되지 않았고 그러니까 사회적인 타부가 거의 모두 법으로 인해 금지된 나라로 마지막으로 남게 되었다는 거죠.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네. 그 과정 중에 있던 이야기 하나를 드린 겁니다. 손희상 선생이. 예. 내가 당사자가 아닌 거를 금지해야 한다는 말은 굉장히 쉽게들 하죠. 그렇습니다. 네, 그거에 대한 논의도 한 차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내로남불이란 말을 금지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견해를 내놓으면 김민아를 대신해서. 예. 저는 얼마 전 인스타에서 이 네. 노래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에 대한 사례를 하나 접했는데요. 뭔데요? 그러니까 밖에서 누가 색소폰을 부는데 자꾸 졸업 노래로 시작해서 독수리 오영제로 끝난다고. 예, 인터넷에서 본 짤이거든요. 네. 여기 짤에 보면 오랫동안 사귀었던 정든 내 친구야 독수리 오영재 이렇게 끝난다고. 근데 여기 사례가 몇 개 더 있어요. 네. 아 어쩌란 말이냐 트위스트 추면서. 뭐야 그게? 아 밖에서 색소폰 연주하는데 그렇게 들린다고? 네, 뭐 전에 알던 내가 아니야 12,000봉. 뭐야 그게?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가만히만 저 정신을 잃었는데. 예. 그냥 웃겨서 뒤에 한번 끼워보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내일 이 시간에 매체와 감각의 역사 두 번째 시간에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학인가 다시 돌아오죠. 유승균 PD하고 윤세민 에디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